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걸 계기로요 한일 3국 동맹 체제가 지금 구축되고 있다, 이런 평가는 객관적입니다. 좌파들도 이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더해 우리로서는 가장 예민한 어떤 뜨거운 감자가 바로 저 일본과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그 마드리드 현지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무려 4차례를 만났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은 갖지 않았지만 소규모 다자회담 혹은 한미일 회담 이런 방식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대한 어떤 친밀감,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한일 관계가 완전 복원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일본이 참의원 선거를 끝내고 나면 곧바로 한국의 상황, 일본의 상황 자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두 나라의 관계는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물론 복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병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고 새로운 어떤 한일 관계를 정립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해방 후에 반일 감정이 가장 극대화되었던 시기가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그 스스로가 엄청난 반일 주의자였었고요. 독립운동가답게 그야말로 나라 안에 반일 감정으로 그냥 완전히 물들게 했었죠.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반일 투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 엄청난 후진의 상태에서 벗어나자면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런 점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한일 청구권 협상도 이제 맺었고, 그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마련합니다. 기술, 자본,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지원이 없이 우리가 과연 그 도약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완전히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 후진의 상태에서 중진국으로 이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는 일본은 우리에게 과거에 그런 어떤 악연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요 서로 이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상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나라가 거의 없어요. 중국, 일본 딱 두 나라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 또 다른 개념이지만 러시아는 그 위에 있잖아요. 또 바다로 간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변방인 블라디보스톡 정도와 연결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주변 국가라는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주변에 나라들이 많잖아요. 어느 대륙을 가더라도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대부분 그러한데 한국은 때문에 이 중국과 일본과 중국 이 두 나라 중심의 외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쭉 내려온 것은. 그리고 이제 건국 이후에는 이제 미국 중심의 외교 이런 것은 이제 일반화되고 관행화되어 왔습니다만, 일본과의 관계 또한 미국과의 관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외교적으로도 일본과 협조하면 우리에게 훨씬 이익이 많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 윤 대통령의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효과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국익이 걸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만일에요 한일 관계가 완전 복원되면 가장 당황해야 할 존재들이 누굽니까? 볼 것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소위 종중 세력, 1대1로에 그냥 편성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달리는 말이라면 한국은 그 말 엉덩이에 붙어있는 파리 같은 존재다. 중국은 큰 나라지만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1대1로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 전략 구상에 함께 하겠다고 말한 어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중으로 분류해도 될 겁니다.
자, 종북 세력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335 모여가지고 뭐 반대 집회를 하고 피켓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미군 철수하라부터 포함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갖은 험단 비방이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요, 이 한일 관계가 완전 복원되면 멘붕, 뭐 공황 상태가 올 거예요. 한일 관계가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요,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렇게 되면 안보적으로 가장 튼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완벽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중에요, 평화는 저걸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워딩을 얼마 전에 남겼었죠. 바로 그겁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유지가 됩니다. 힘 없는 평화는요, 구두선일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전쟁은 대부분 평화조약 뒤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 간, 힘 대 힘, 세력 대 세력 간에는요, 균형이 무너지면 항상 어느 한쪽으로 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리법칙이고 자연법칙, 세계 정치의 법칙입니다. 세계 외교사의 그 유명한 워딩, 어제의 적도, 뭐 오늘의 동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런 국제 질서입니다. 그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 정의, 뭐 평화, 민주주의, 자유,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그 위에 우뚝한 존재가 바로 국가의 힘, 국력입니다. 힘없는 자유, 힘없는 평화, 힘없는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적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이 튼튼할 때만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 중에는 대체로 이제 큰 전쟁, 소규모 전쟁,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일본과 우리는 한때 아주 그런 악연이 이제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현대에 들어와서 일본과 우리나라는요, 그 소위 정치 체제, 국가의 체제가 거의 같아요. 똑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는 국왕제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민주주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그 어떤 나라도 여기에 지금 이르지 못했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시아에서는 탑3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세 나라가 또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선두는 일본이었었고요.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대만이 또 우뚝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뭐 줄곧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일 감정 같은 것도 없었어요. 뭐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시면 인정하실 겁니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소위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장사를 한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반일 프레임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친일파 논란이나 토착 외구 같은 이런 개념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절대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팩트 중심의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동의 재료로서는 그거 이상 가는 게 없었죠. 지금 현재 좌파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 중에요, 이 친일파 프레임이 어쩌면 마지막 남아있는 자신들의 무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째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우파 혹은 자유 애국 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국과 일본 간에 국교가 맺은 상태에서 관계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지소미아 완전 복귀시키고요. 원래 상태대로 복귀시키고, 그리고 한미일 삼각 동맹이 군사 동맹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는 나라끼리는요, 특이하게도 전쟁이 안 일어나요. 거의 일어난다 하더라도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 이상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이 없다. 자, 이거는요,
사실상 하나의 그 진리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지금 그 국내 사정이나 군사력 수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침략한다?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있어요. 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 이런 쪽은 그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은 지금 그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나라는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 위쪽에 있는 나라, 우리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무력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요, 우리에게는 지금 반일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이걸로 소위 이제 장사를 하는 어떤 집단도 세력도 있어요. 윤미향, 저는 그런 부류로 생각합니다. 그 남편 또한 그런 부류로 생각이 돼요. 자, 이들이 외치는 부르짖는 그 논리들 잘 이렇게 간파해 보면요, 김일성의 각근 이론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강한 각근은 끊을 수가 없다. 일본의 각근은 조금 이렇게 약하다. 조금만 끊어버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꼼짝 못한다. 바람이 불면 가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 가시 바로 한국입니다. 이 각근 이론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조직들이 있습니다. 세포처럼,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앉아 호시탐탐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이것을 이번에 윤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요 불식시킬 수 있는 거대한 계기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요, 강제징용공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 저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봐서는요, 강제징용공 저걸 완전히 무효화시키거나 하여튼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어떤 결정을 낼 것으로 봅니다.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요, 대법원을 압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자리에 간 이후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을 일으켰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이것만큼은 원상 복귀시켜야 됩니다. 이건 국가 대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독소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과 그 이후 무수히 많은 일본 국왕과 일본 총리들의 그 사과 발언, 우리 국민들이 그거 다 잊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과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런 점들, 그리고 또 위안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위안부 정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걸로 한일 관계가 완전히 복원이 되면요, 우리는 군사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이익 면에서 부국 강병 면에서 모두 이익입니다. 이런 길 놔두고 왜 일본과 척을 지면서 반일 짓거리 해가면서 그런 참 수상하기 짝이 없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윤 대통령은요, 이런 점에서는 사실 우파가 취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괜찮은 카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현재 스페인에서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에,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에 삼각 동맹, 그리고 한일 관계 완전 복원, 이런 어떤 큰 결과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루 이틀 지나면요, 더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일 관계 완전 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과 중국, 종북 세력들은 지금 멘붕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누리PD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